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일과학습실 실장 김시아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제4차 혁명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2021년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 기본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게 될 무대인 마을자치 생태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본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마을자치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을자치 생태계는 여러분이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용어이자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자치 생태계의 정의를 먼저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을자치 생태계란 주민주도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인적 구성 요소, 물리적 구성 요소, 통합적 지원 체계를 포괄하며 이들 간의 유기적 관계망과 협력적 상호작용 활동의 일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마을자치 생태계라는 말이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바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주민 조직들, 그리고 다양한 유관 단체, 그리고 이 활동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나 정부 조직들이 있고요. 이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점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활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나 조례, 그리고 지원 체계나 지원 사업 등을 지원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각각의 요소들, 인적 구성 요소, 물리적 구성 요소, 통합적 지원 체계, 이 세 가지 부분은 사실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이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결과와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자치 생태계라는 기본적으로 그 생물학적 용어에서 사용하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빌려와서 저희가 마을자치 생태계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정의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시피 이 마을자치 생태계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가 되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향점과 실제의 역동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을자치 생태계 구성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 생태계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 구성 요소, 물리적 구성 요소, 통합적 지원 체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주체, 이 요소들이 사실 전부 마을자치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자치 정책에 유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구성 요소로는 좀 크게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활동들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주민, 그리고 주민 모임,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마을사업 지기, 그리고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있고요.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제 이 주민분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원 주체들이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와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마을 지원 활동가, 그리고 동자치 지원관, 주민자치 사업단 등 다양하게 이 활동들을 지원하는 주체들을 다 포괄적으로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활동하시는 주체, 이 활동을 지원하시는 주체들의 중요한 파트너인 행정이 있습니다. 시, 구, 동 단위에서 마을과 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주요한 파트너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리하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 단체와 주민,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구성 요소로는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 영역에서는 마을 활력소라고 불리우는 이제 공간들이 있고요. 동주민센터가 주요한 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체육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 등 지역에는 다양하게 이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점들,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사실 지형이나 뭐 도로나 이런 부분,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적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마을자치 생태계 안에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법과 이제 조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법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본법이라든지 주민자치 관련된 법들이 지금 제정을 준비하거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여기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근거로 저희가 이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이나 주민참여심사, 주민총회 같은 다양한 사업이나 장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현상과 결과들을 빚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성 요소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 마을자치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낯선 다양한 용어들을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용어들이 굉장히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책자 등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번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 기본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정은 목표가 기본적으로 자치구 신규 실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실무자들이 이 영역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마을 공동체 자치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를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실무자분들만 들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과정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사실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른 주요한 주제들도 같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본인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나 혹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학습을 하실 때 이 과정을 들으시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기초 그리고 실무 과정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 보았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초 과정은 마을 입문 과정, 중간지원 조직 실무자에 대한 부분, 마을자치 정책, 마을 감수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실무 영역 같은 경우는요, 주민자치, 시민참여 예산, 기후위기, 마을 공간, 그리고 저희 이제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행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그리고 역할이나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 보았고요. 실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이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맞춘 다양한 의제들을 다룬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5가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너무 많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각 영상들이 아주 길지는 않아서 총 한 6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들으시기에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좀 방대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새기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서 한 번에 하루에 들으시기보다는 좀 이 일정들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주제별로 좀 나누어서 들으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과정은 영상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워크북을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역에서 같이 함께 활동하시면서 이 교육 과정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주민 3인이 모이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린 이를 마을 공동체라고 부르죠. 아이를 위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기 위한 주민 모임을 만들 수도 있죠. 또 소외된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사용으로 낭비될 수 있는 우리의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을 공동체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듭니다. 더 즐거운 마을 공동체를 위해 교육, 상담, 홍보를 지원하고 성과 측정 및 개선 방향 도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공간 활성화, 주민 모임 간 연결, 청년과 지역사회 연계, 무료급식 나눔 활동을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마을 계획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일을 스스로 계획,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주민의 참여와 연결, 성장을 통해 서울형 마을 공동체 정책의 씨앗을 뿌리고 주민과 행정,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주도 마을 계획으로 주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생겨나고 동네에 계속 살고 싶어졌으며 행복감을 경험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등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마을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마을센터,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통해 모두를 위한 행복한 서울을 경험해 보세요. 주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